자, 다섯 번째입니다. 왜 주식에서 손해를 보는가? 저자는 초보 투자자들이 왜 주식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치를 모르고 투자를 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의 덫 때문입니다. 첫 번째부터 먼저 보시죠. 가치를 모르고 투자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입니다. 내가 이 회사의 가치를 모르고 다른 사람의 말만 듣거나 TV를 보거나 그런 것만 보고 투자를 했을 때는 가치를 모르고 투자한 것이죠.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는 근거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해준 게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이 말하면 또 팔아야겠죠. 근거가 없거나 약하기 때문에 버티지를 못하는 겁니다. 떨어지더라도. 그리고 올라가면 금방 팔아버리는 거죠. 근거가 없는 투자는 도박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올라도 내려도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유를 알 수 없으면 반복을 할 수가 없죠. 근거를 모르고 투자해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돈을 벌 수도 있죠. 하지만 반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면 돈을 벌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가치를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주식에서 손해를 보는 이유 두 번째는 감정 때문입니다. 감정의 덫. 인간 심리의 어떤 편향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자, 먼저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여금을 받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800만 원을 그냥 맞는 겁니다. 두 번째는 1000만 원을 받되 주사위를 던져서 6이 나오면 1원도 못 받습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나요? 아마 대부분 이것을 선택할 겁니다. 아무리 확률이 낮아도 1원도 못 받는 상황을 우리는 용납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죠. 두 번째는 이제 벌금을 내야 됩니다. 벌금을 내야 되는데 첫 번째는 800만 원을 그냥 냅니다. 두 번째는 1000만 원을 내되 6이 나오면 1원도 내지 않는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네요? 이 두 번째 문제에서는 이 B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이 손실을 보기 싫다, 벌금을 내기 싫다라는 어떤 그런 손실 회피 심리가 너무 크게 작용을 해서 적은 확률에 베팅을 하게 되는 그런 심리가 작동을 하기 때문인데요.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풀이를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문제에서 800만 원과 주사위를 던져서 1000만 원을 받는 것 중에는 B를 선택하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A는 계산했을 때 800만 원이고 B는 계산을 해보면 83%의 확률로 1000만 원을 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죠. 83%의 확률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확률이죠. 주사위를 던져서 1만 안 나오면 되는 거기 때문이죠. 이 확률을 계산하면 B의 기대값은 830만 원입니다. A의 기대값은 800만 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B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이런 게임을 한 번만 하게 된다면은 한 번만 하고 다시는 이런 게임을 안 한다면은 A를 선택해도 사실상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 주식 투자에서는 높은 확률에 지속적으로 베팅을 하는 것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번에 만약에 B에 투자를 해서 운이 나쁘게 1원도 못 받았다 쳐도 이런 선택을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10번, 100번을 반복을 하면은 우리는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 투자자로서는 B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감정의 덫에 빠져서 A를 선택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두 번째 문제 역시 B의 기대값은 830만 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800만 원을 내는 것이 낫다는 거죠. 여기서 B를 선택하는 것은 도박입니다. 설령 B를 선택해서 17%의 확률로 1이 나와서 1원도 내지 않았다고 쳐도 그 선택을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반복하면 지속적으로 이 손해가 누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 저자의 말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 제가 소개해드린 책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실패를 한 이유, 이런 손실 회피 심리뿐만 아니라 매몰 비용의 오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행동 경제학이라고 하죠. 이 데니얼 커네먼은 심리학자인데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에 나온 대표적인 심리 편향이 손실 회피 심리죠. 이렇게 되면은 수익은 적게 손실은 크게 이런 수익률이 누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확률론적 사고를 해야 됩니다. 항상 냉정하게 가치에 근거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런 여러 심리 편향에 빠지지 않고 감정의 덫에 빠지지 않고 항상 냉정하게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 계속 봐왔던 이 가치에 중점을 두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초보 투자자들에게 하는 저자의 7가지 조언인데요. 하나씩 같이 보시죠. 첫 번째 조언은 주가가 올라갈까 내려갈까를 예측하지 말고 저평가된 종목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주가가 미래에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판단하는 것보다 주가가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 낫다는 거죠. 주가가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은 미래에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가치에 집중을 하라는 거죠. 가격이 아니라 역시. 저자는 투자에 확신을 가지는 근거로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과 가치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즉 저평가된 종목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수정될 만한 계기가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말한 9가지 촉매이죠. 이런 것들이 있는지 보라는 거죠. 이렇게 정확하게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해야지 희망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 매매법 이런 것들 있죠. 사고 기도를 한다. 우스갯소리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자신의 사전에 넣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두 번째는 의견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됩니다. 단순히 뇌피셜로 이렇게 될 것 같다, 저렇게 좋아질 것 같다가 아니라 대차 대조표의 건전성, 사업의 유망성, 경영진들이 주주를 대하는 태도, 자본 정책을 잘하는지 이런 사실에 근거를 해서 판단해서 투자를 하라는 게 두 번째 조언입니다. 세 번째는 결과보다도 원인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이유입니다. 원인. 내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샀는데 결과적으로 오르긴 올랐는데 이유를 모른다면은 다음에 또 그런 주식을 찾을 수가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결과보다도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는 근거도 되겠죠. 근거가 맞으면은 결과가 잘못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거가 맞았다면은 그런 투자를 반복하면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이유, 근거가 틀렸는데 결과만 맞았다면은 그런 투자는 오히려 안 좋은 투자입니다. 그런 투자는 반복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세상의 인과관계의 유형을 많이 알아서 보다 더 본질에 접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이죠. 네 번째,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지만 가치의 본질은 알아야 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본질을 간파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식을 사는 것은 기업을 사는 거죠. 종이 쪼가리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의 원천은 어느 기업이나 한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회사의 강점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다섯 번째 조언은 투자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평가된 주식이 없을 때는 투자를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오히려 성급하게 생각해서 무조건 투자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주식 계좌에 현금만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현금보다 더 가치가 높은 것이 없을 때는 주식을 사지 않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죠. 주식이 없으면 부동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매월 최소한 수입의 10%는 증권계좌에 불입하자라는 조언입니다. 저자는 바빌론 부자의 돈 버는 지혜라는 책을 인용을 하면서 최소한 10%는 투자 자금으로 사용을 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빌론 부자의 돈 버는 지혜라는 책은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죠.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바빌론 부자의 돈 버는 지혜 같은 경우에는 초보 투자자를 넘어서 사회생활을 처음 하는 사회초년생들이 꼭 읽으면 좋을 그런 책입니다. 마지막 조언, 겸허히 배우는 자세를 간직하자. 가장 중요한 거죠. 항상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해두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내가 모르는 것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것에서 발생을 하죠. 그런 점에서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간직해야 된다는 게 저자의 조언입니다. 자, 이렇게 책은 끝이 납니다. 현명한 초보 투자자의 내용은 어려운 단어 같은 것이 없어서 초보 투자자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초보 투자자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 또는 잘 모르는 부분 이런 것들을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잘 알려주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 얇아서 금방 읽을 수 있으니까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벌써 겨울이네요. 저도 지금 좀 목이 안 좋은데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책으로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공유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